안녕하세요.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의식주의 해결은 인간의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오래된 바람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의식주의 해결을 위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시 정비 사업이 도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개발 현장과 재건축 현장이 바로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찾아서 기대 효과는 무엇이 될지, 문제점과 해결 사항은 무엇인지를 전문가들과 그리고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신천식의 이슈 토론이 기획 시리즈로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 해결 사례로 태평 5구역 재건축 사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관계자들과 함께 신천식의 이슈 토론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대전 중구 건축과장 이병석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대전 중구의 재건축 사업 현장 개소수 그리고 주요 추진 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 중구에서는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경우 7개소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태평 5구역 또 문화동 계룡맨션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그 중천구역 또 우리동 삼성아파트, 삼액아파트 등 4개 구역이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 중구 같은 경우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거 안정,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쳐나가시고 있는데요. 특히 재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추진을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실천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신다면. 이제 도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은 절차법상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또 관리 처분인가, 사업 시행인가, 분양 승인 이런 모든 절차시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행정청에서는 수시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또 그 도정법에 의한 법령이라든지 이런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토부나 대전시 또 중구 자체의 또 전문가들을 집단을 통해서 그런 유권 해석을 바로 결정을 내리고 그걸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조기 사업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구에서만도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은 곳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공익 실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구만의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나 구상이 좀 있으신가 해서. 그러니까 저희 중구는 이제 원도심이라고 하는 공동화가 심하게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건설 연기라든가 이런 여건에 이제 그 재건 정비 사업하는 그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각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특화된 건 없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때 하는 저희들이 추진해 주는 것이 가장 주민을 위한 또 저희 중구의 발전을 위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민과 함께 주민의 생각과 주민의 기대를 충분히 파악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게 중구청의 입장이시군요. 안녕하세요. 태평 5구역 재건축 사업 현장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오랜 세월 잘 끌고 오신 것 같은데요. 몇 년 걸리셨어요?
지금 14년 됐습니다.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까지 지금 14년 됐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 청산 절차까지 완료가 되려면 몇 년 정도 더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6년에서 7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럼 거의 20여 년이 필요한데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따져도 전체 뭐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동안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으실까요? 그동안에는 재건축 재개발이란 도시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좀 낯설고 민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부족해서 그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아마 차질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도 조합원들이 민도가 상당히 향상된 그런 측면으로서 빨리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예. 주민을 비롯한 조합원 그리고 행정청 뭐 이런 관계자분들께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과거에 그 대전시 같은 경우도 행정관청에서 담당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그걸 비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협조가 좀 미흡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하고는 좀 비교할 만큼 상당히 잘 돼 있고요. 특히 제가 이 태평 5구역 같은 경우는 삼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물론 추진위 때 추진위에서 뭔가 미흡한 것도 있었지만 그때 상당히 그 좋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이 태평 5구역 재건축 현장인데요. 저희가 도시정비 사업을 할 때 보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구분의 기준이 뭡니까? 도정법 저 2조에 보면은 정비사업의 구별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열악하냐 이런 거로 따져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이 지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결국은 주거 안정, 주거 복지 실현이 목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 태평 5구역 재건축 현장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권장하고 싶으신가요? 이 원래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마스터 플랜인 정비 기본계획에서 광역시에서 바운다리를 정해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설치하고 택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입안을 해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청에서는 주민들이 부담 여부는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방향 또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잘라서 하는 바람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해서 도로나 공원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행정청이 하는 일인데 그 면적들을 몰아 때려 가지고 넣는 바람에 상당히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는 형태이거든요. 이 태평 5구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사업 면적은 16만 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획지가 10만 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이 5만 3천인데 이것은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전가가 되는데 법에서는요, 전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그렇게 과도하게 부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외에도 우리가 골목길로 쓰고 있는 현황도로, 3m 도로 이런 것들인 공유재산은
당연히 무상으로 넘겨받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시도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라 라고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현황도로를 무상 양도 이제는 해주겠다 라고 해서 조례를 바꿨는데 대전시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뭐 돈을 더 걷고 하는 것 추가 부담금의 부분보다는 행정청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상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훌륭한 지적이신데 지방 정부 간 재정 능력의 격차가 있어서 서울시와 특히 대전 중구 같은 경우 이제 재정 자립도의 문제도 차이가 많거든요. 아니,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점으로서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 정비 기금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요번에 개정 입법 예고된 재건축 부담금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부담금으로 충당이 돼서 보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적극적인 요번에 그 행정청에서의 의사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5구역 재건축 조합장 김한길입니다. 태평 5구역 재건축 현장이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이게 규모도 크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추진하셨잖아요. 이게 앞으로 한 6년이 있어야 끝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총 한 20년 걸리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2009년도에 지구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동의서를 받는데 저희 지역이 주택 재건축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좀 잘 정보에 대해서 모르셔가지고 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해주면은 좀 자기 재산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대한 결실을 봐가지고 2019년도에 우리가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는 여기는 대전시 중구의 가장 중심지로서 태평동 5구역이거든요. 여기는 가장교와 수층교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서 총 48,650평이에요. 우리 재건축 지역이. 여기에 세대수는 약 2,400세대. 주변으로서는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가 한 군데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죠? 그렇죠. 이 자리는 그럼 몇 층짜리 건물이 올라갑니까? 저희들이 총 120m 이하, 38층 이하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스카이라인으로 인해서 최고 높이 38층에서부터 25층, 15층까지 아마 그렇게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추진하시면서 조합장으로서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역할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특히 조합원 상호 간의 어떤 협력도 절실하게 필요하셨을 테고 또 지도 감독을 해주고 있는 행정청에 대한 요망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그 요구와 바람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그 구청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는 많이 못했어요. 저희들이 우선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서 받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해소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었고요. 그래서 바람이 앞으로는 저희가 조합이 됐으니까 시공사도 선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청하고 유기적으로 사전에 검토받고 사전에 저희들이 문의도 하고 해가지고 유기적인 유대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저희가 그동안 올해 14년 이상을 지금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입주까지 시일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조합원들이 저희 조합장을 비롯해서 집행부를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성원을 보내주시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전시에 명품 아파트가 탄생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태평 5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김한길 조합장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평 5구역 재건축 조합 조합원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 조합원입니다. 언제부터 조합원으로 참여하셨어요? 저는 초창기 추진위원회가 시작될 때부터 14년 동안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오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조합원직을 유지하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예, 추진위원회 예. 또 현재는 조합원입니다. 예. 이 태평 5구역 재건축 조합이 앞으로 6년에서 7년은 더 있어야 청산까지 끝난다고 하는데 그동안 또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계세요? 예, 그동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빠른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져서 이 지역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합 운영이나 행정청 등 관계자분들께 어떤 기대나 요구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기대도 크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75%가 넘는 80%에 육박하는 조합원들이 바라고 원하는 수건 사업입니다. 이 바람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관계청,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의 인허가 과정 등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모든 사업이 원만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간 10여 년 동안 조합원으로서 태평 5구역 재건축 조합의 운영을 지켜보신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 그동안 사실 총 14년 되었죠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초전부터 조합 설립까지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 계시겠고 또 반대로 또 반대하시는 분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어우러져 가지고 14년 동안 지금 이어지면서 올해 작년 12월에 조합을 설립을 했고요. 그동안 관계부처 그리고 사실 구청, 시청 그리고 그만 DSC 정비회사 등 많은 분들이 또한 조합원들까지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이 협심하여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가지고 참 감회가 남다릅습니다. 앞으로 태평 5구역 재건축 사업 조합의 성공을 모두가 함께 바라고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나는 이런 점을 좀 강조해서 역점적으로 시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은 사실 중구 낙후된 지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2,970, 약 70세대 정도 포함을 해가지고 지어진다면 분명히 중구에 대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지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입주해서 또한 좋은 환경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평 5구역 재건축 사업에 지금은 아주 열정을 쏟아 부어주시는 훌륭한 조합원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활동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셔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주민으로서 좋은 점이 생긴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설렁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평 5구역 재건축 사업 현장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 정비 계획을 들어보니까요 계획 안에는 모든 면에서 주민들 이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참 주민들이 좋아할 만큼 좋은 계획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들고요. 또 주민으로서 이 조합원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